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31만여 명 중 75% 가까이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상당수는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생명 연장 치료를 받으면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존엄한 죽음, 편안하게 품위를 지키며 죽을 권리에 대한 방안으로 안락사와 연명의료 중단 등이 거론됩니다.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 그도 어느덧 86살인데요. 최근 안락사를 결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년 전 뇌졸중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팀이 국민 1000명에게 물어봤더니 76%가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가장 많았고 존엄한 죽음의 권리, 고통 경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순수 문학을 리뷰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사적 측면의 책들만 많이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카야마 시리츠의 닥터 데스의 유산입니다. 추리소설 시리즈이며 작가의 시리즈 중 네 번째 최신판이라고 합니다. 2권부터 3권까지는 보지는 못하였지만 책의 주인공은 이누카이라는 형사가 사건 해결을 주도하며 그의 파트너 아스카가 그를 도우며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경지청 콜센터에 초등학생의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은 시작됩니다. 나쁜 의사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신고였으나 이누카이는 그 신고를 한 초등학생을 찾아가서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폐암 말기의 아버지가 있었고 며칠 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망 과정이 그의 아내의 진술과 초등학생의 진술에 차이가 많아 이누카이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진입합니다. 아빠가 죽기 전 주치의가 방문하여 사망 통보를 하기 전 다른 의사와 간호사가 먼저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일명 닥터 데스라는 안락사를 의뢰하면 소액의 사례금으로 안락사를 진행하는 의사였던 것이죠. 인터넷에도 보란듯 안락사를 도와드립니다 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뢰를 받아 안락사를 진행하는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내용의 안락사 의뢰와 여러 사건의 전개를 통하여 이누카이와 닥터 데스의 두뇌싸움이 계속됩니다. 이누카이는 실제로 신부전을 앓고 있는 사야카라는 딸이 있는 아버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닥터 데스에게 자신의 딸의 안락사를 의뢰하는 장면에서 형사로서의 직업의식과 아버지로서의 윤리적 판단 사이에서 고민하는 장면을 현실에서도 내용만 다를 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공감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상사에게 깨져도 퇴근길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자신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미소 지어야 하는 가장들의 현실이 마치 공연을 위하여 항상 미소를 짓는 피에로를 연상하게 되더군요. 이야기의 반전은 닥터 데스는 남성이며 그를 보조한 간호사와 같이 사건을 일으킨다는 중전의 설정의 파괴와 함께 시작됩니다. 닥터 데스를 보좌하던 간호사 하나모리 메구미가 닥터 데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중동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봉사하며 수많은 중상 환자들이 제대로 된 병실과 의약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계속 몰려드는 환자와 제한적 약품과 부족한 의료진과 시설에서 중상 환자의 대부분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아야 했으므로
그러기 전 독극물을 투약하여 그 고통의 순간을 줄여주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죽음은 때와 장소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메구미는 이누카이 통화에서 죽음의 의미는 일본의 실정법에 안락사가 불법이라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일본만 벗어나더라도 이미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을 예로 들면서 일본에서도 안락사에 합법화는 시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이 소설의 모티브는 실제로 미국에서 타라트론과 머시트론이라는 안락사 조력 기계를 만들어 사용한 잭 캐버키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타라트론은 환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생리식염수, 전신마취제, 독극물을 순서대로 주입하는 것이고, 머스트론은 산소 마스크를 통하여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게 하여 사망하게 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 기계들로 140여 명의 안락사를 도운 실제 닥터 데스가 바로 그인 것이죠. 내 가족 중에 연명치료를 하지만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서 진통제에 취해서 사람도 못 알아보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보죠. 희망도 없는 연명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선 막대한 병원비가 들 것이며 환자 당사자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 속에 죽음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요? 작가 나카야마 시리치는 바로 이 질문을 애들러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환자가 의식이 있어 불법이라도 고통을 끝내달라고 의사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의식마저 없다면 선택은 남겨진 가족들이 몫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선택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일본법은 안락사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으니 법을 따를 것인지, 당장 눈앞에서 강한 진통제를 투여하는데도 고통스러워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가족을 그냥 보고만 있을지, 만약 의식이 있어서 제발 이 고통을 끝내달라며 애원이라도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명에 관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안락사의 정당함이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리고 또 불운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당장 내일 출근하는 과정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반대차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기에 인생은 살아볼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위험함의 연속이며 삶은 지뢰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진지하게 꼭 안락사가 아니더라도 살아감에 있어 꼭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어떤 것이 과연 가장 최선의 선택지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운이었습니다.